제가 이제 인사말에서 강조했던 거는 우리 신당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인데, 기존의 여야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층들이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청년층과 이제 중도층,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없는 것인데, 그런 정당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보수당이 있다. 이 새로움의 의미는 청년들이 주도하고 중도층까지도 흔쾌히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게 하나의 제 메시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올드 보수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명확한 결론이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없다. 그저 현 집권 세력의 재집권을 도와주는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당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주도해서 야권을 재편해야 된다.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제가 기존의 야당들은 모두 해산해야 된다. 그건 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이야기죠. 해산하고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되고, 그 새로운 판의 주도 세력은 우리가 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수권 야당,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주도해서 야권을 재편하면 과반 이상 제1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야권 재편의 원칙은 바로 유승민의 3원칙이다. 그 외에 이제 지금 당면에서 지금 청와대에 아주 음험한 정치 공작, 선거 공작,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싸워 나가겠다. 정치 분야에서.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북한 눈치 보지 않고 대한민국 안보를 최우선에 둔, 국방과 안보를 최우선에 둔 그런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경제, 이 문정권의 경제 실정을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청년을 앞세웠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2040 특위, 오신환 원내대표가 맡았죠.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능력 있는, 열정 있는 그런 후보들을 발굴해서 공천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탈당과 창당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단계적 탈당과 단계적 창당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 탈당은 1단계로 일단 원외위원장 이미 탈당하시고, 2단계로 패스트트랙이 완료되면 지역구는 9분 현역 의원 탈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의원님들 1월경에 우리 또 논의를 할 겁니다. 변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단계적 3단계 탈당이죠. 3단계 탈당이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각 지역의 신당 기획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신당 기획단은 탈당한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각 지역의 신당 준비위가 만들어질 겁니다. 신당 준비위. 그 신당 준비위는 우리 이제 지역구 의원들까지 나가서 함께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 탈당과 2단계 창당. 그리고 지금 한 1월 초쯤 예상하는데요. 연말이 너무 시기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1월 초쯤에 정식 신당 만들어질 때는 이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3단계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 당이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식 당명을 빨리 확정하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가칭입니다. 변화혁신의 가칭인데, 그래서 정식 당명도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국민 공모를 받아서 빠르면 수요일 날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 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비례의원님들 1월경에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비례의원님들도 다 신당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결국 합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혁이란 틀을, 근데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님, 광주 권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일단 신당에 합류했는데 비례의원님도 신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당 준비 단계에서는 합류를 못했는데 변혁 틀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하고 결국 신당 정식으로 창당할 때는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계일보 이차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정당을 표방을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변혁 중심의 이제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변혁 측하고 이제 한국당 측이 이제 뭐 통합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보수 통합은 이제 그동안 좀 이어왔던 거는 좀 당분간 좀 이렇게 교류가 이제 좀 논의가 좀 홀딩이 되고 변혁 중심으로 또 다른 보수 통합에 지금 이제 로드맵과 이제 구상대로 가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당 준비위원장으로서 제 입장은 유승민 사원 측에 입각한 야권의 새 판짜기에 주력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국민들이 지금의, 제가 뭐 당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올드 보수 중심으로 되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필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치로 잡았을 때 7, 80석 정도. 그래서 150석 이상의 과반을 넘기려면 우리 이 변화혁신 새로운 보수당이 중심이 돼서 야권의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보수를 시간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수권 야당, 새로운 수권 야당의 탄생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기존 정당 해산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분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아까 그 유승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구의 아들, 뭐 호남의 딸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하태경 의원님 부산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님 대구 이런 식으로 좀 출마를 시사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유 대표님 뭐 생각을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당 지지층 확장 전략에서 수도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수후남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청년 지지층을 확대해서 그 바람으로 이제 남쪽으로 새로운 보수의 바람, 청년 정당의 바람을 이제 불러일으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쪽에도 살아 있다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대구에 유승민 대표가 있고 호남에 정운천 권은희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현역 의원 숫자는 작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국 정당입니다. 전국 정당.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수도권에서 붐업을 일단 해서 우리 당 그 지역별 지지율 조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수도권 우리가 한 7% 바른미래당 때 한 7% 넘으면 수도권에서 한 10% 넘을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지지율이 한국당을 넘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지지율과 청년 지지율 여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 바람을 전국으로 그리고 전 계층으로 확대해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갖다 드려요. 데일리한 최현욱 기자입니다. 아까 그 뭐 신분, 그러니까 국민의당계 비례의원님들 뭐 신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합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뭐 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추구하는 가치나 노선에서 뭐 조금의 어떤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어서 좀 문제인지 뭐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본회의가 열리면서 좀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뭐 표결이 뭐 그 시작이 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쪽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변화하신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뭐 어떤 같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뭐 이탈하는 의견이 생길 수 있는지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예, 패스트트랙에서는 우리 신당 틀이 아니라 이제 변혁 틀에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 공수처는 절대 반대. 그리고 뭐 민주당 공수처가 만약 미리 기존에 있었다면 조국 사건이나 지금 청와대 선거 공작, 감찰 중단 이런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도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선거법은 변혁 차원에서는 모두 반대. 이런 원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15인 의원들은 하나의 입장으로 같이 갈 겁니다. 뷰스뉴스 이지율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이어서 당장 내일부터 본회의가 열려서 선거법 예산안 처리 같은 게 시도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변혁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넘어서서 한국당과 같이 연대해서 뭐 행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 플러스 또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국당계 비례님들 오늘 참석을 많이 안 하셨는데 정운천 의원님도 오늘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까지 변혁에 같이 한다는 뜻을 확정을 못 지으신 거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신당에? 네. 그건 아니고요. 정원선 오래된 지역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셨고. 발기인 참여하신 상태입니다. 네, 발기인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국당 출신 의원님들은 일단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먼저 1단계로 같이 하고 그다음 어쨌든 그분들은 또 바른미래당 해산 싸움을 또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약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해산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신당에는 좀 단계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수 대표님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개문 발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대표님이 저는 같이 합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변혁 의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대해서는 우리가 변혁에서 공수처 선거법, 민주당 공수처하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에 올라오면 그 두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 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의 확장성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죠. 네, 그 예. 일요시사 설상미 기자입니다. 그 탄핵에 대한 그럼 한국당과 입장차가 총선 전에 이제 좁혀지지 않으면 통합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카나비 부모님께서 이제 대구 지역 위원장으로
발족되게 됐다고 들으셨는데 이제 하 의원님이 영입을 하신 건지 어떻게 이제 이쪽에 같이 함께 합류하게 된 건지 경로가 궁금합니다. 하나비 질문까지 해주시고 그 하나비 부모님은 얼마 전에 이제 하나비 어머니하고 하나비 선수 본인하고 같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 하나비 변호사, 하나비 구출 변호사랑 같이 만나서 그때 이제 어디 사시는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했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기인 자연스럽게. 근데 원래는 어머님만 하신다고 하다가 나도 해야겠다 해서 아버님도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국당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3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탄핵 극복 세력이 전제다. 탄핵 극복이 전제다. 말씀을 명확하지 않습니까? 탄핵 강을 넘자. 1원칙. 라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거는 좀 맥락이라고 좀 보시는지. 한국당 내에서도 서로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로 아는데요.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 탄핵 극복하자, 미래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추가로 더 예. 시사이크 정호영 기자입니다. 아까 안철수계 비례대표 6분 관련해서 그 당에 남아서 해산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안철수계 비례대표 분들이 당에 남아서 해산 싸움을 할 거라고 직접 뭐 말씀을 하신 건지 뭐 정확히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오래 전부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란이 출당이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출당이기 때문에 이 당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당이 실패한 당이다. 그래서 이 당은 해산하는 것이 좋다 하는 입장들을 계속 말씀해 기존의 입장입니다. 해산과 본인들 출당. 이후 라이브 일정이 있어서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칠까 합니다. 네, 쿠키뉴스의 오재혁 기자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는 한국당이나 혹은 다른 보수 야당 쪽에서 뭐 합류할 의사라던가 그런 뜻을 비춘 의원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신당을 창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두 곳 다 지금 교섭단체 위치를 아까 뭐 교섭단체로서는 포함이 되지 못할 텐데 그럼 향후에 뭐 야당과 여당 혹은 그쪽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3원칙에 동의하면 힘을 합친다. 힘을 합칠 수 있다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고 아마 저희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저희들 9명이 나오면 저희들 교섭단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경제 박성현 기자입니다. 이제 그 본회의에서 그 필리버스터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오늘 그 4+1 그 예산 협의체 그 논의가 있어가지고 본회의 때 그 수정안을 뭐 낸다는 건 얘기가 있는데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 변혁 측에서 뭐 들어온 거라든지 그건 입장 앞으로의 그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님하고 오신환 원내 그리고 지상욱 우리 예결 간사 다 명확히 했듯이 4+1은 불법 조직이다. 빨리 해체해야 된다. 국회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예결이 통과하고 기존에. 예, 이제 질문 거의 하셨으면 이상으로 변화와 혁신 창당 준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하태경
창당 준비위원장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그때까지 감사합니다. 자주 볼 거니까. 근데 전화하면은 이제 자주 잘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자주 봅시다. 우리 식당이 어디였지?